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시장이 미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하고 주가가 좀 뭐 주저앉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기대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1% 이상 빠졌을 때보다 오늘 조금 더 어, 속상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일단 하락한 종목이 많이 있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상승한 종목보다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확률상 좀 빠질 수밖에 없는, 빠진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가 현대차, 어제 테슬라와 현대차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뭐 그 실적 발표한 거를 그 자세히 들여다봤을까? 절대적입니다. 테슬라로 인해서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에 이제 미친 영향. 이거는 뭐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를 위시로 한 코스닥의 좀 위치와도 연결이 되고, 또 현대차가 바닥에서 돌아서는 것, 바닥에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이제 자동차 대장주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가 최근에 돌아서고 이제 뭔가 마지막 단추를 꿰는 끼우는 그런 느낌이 좀 든 거죠. 그리고 워낙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전반에 미치는 그 영향이 부품주들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는요, 그러니까 배터리죠. 이 업종들은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어제 좀 많은 그 시간을 할애했던 거고요. 오늘은 시장이 뭐가 잘못돼서 눌렸다기보다는 어, 경계 심리가 또 작동을 한 거예요. 다음 주 FOMC에 이제 대한 그런 경계감이죠.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계속 저는 이제 FOMC까지만 좀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계속 물론 뭐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비중은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주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그 분위기를 틈타서 아주 많이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에코프로비엠을 좀 많이 비중을 갖고 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뭐 어제 테슬라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 9%대 상승이 나오고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와도 오늘 에코프로비엠 장중 흐름을 보면서 일단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은 조금 더 경계심을 풀지 말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FOMC가 지나간다 하더라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여지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아직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 지표들이 완전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떤 경기 심리가 발동을 할지 몰라서 아직은 좀 많이 빠진 종목이나 업종 위주로 조금씩 뭐 돌아서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매수를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을 확확 늘리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듭니다. 오늘 뭐 기사를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그 뭐죠, 그 B2를 이제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가 다시 또 엄청 늘었다는, 뭐 18조 원인가 넘어섰다는 뭐 그런 기사도 아까 봤는데요. 위험합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은 일단 먼저 움직이는 게, 욕심을 너무 낼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바닥에서 잡고 싶은 그 욕망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신의 영역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락세가 아직, 이게 하락세가 멈춘 게 아닌 것 같을 때는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좀 발목을 잡았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31 종목이 올랐고요. 506 종목이 빠졌습니다. 0.66%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마이너스 0.83% 빠졌으니까 시총 상위주가 더 좋지 않았죠, 흐름이. 코스닥은 437 종목이 오르고 935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68%가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0.85% 하락해서 역시 대형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만 팔았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대체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다우존스가 0.51%, 나스닥이 1.36% 올랐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 선물이 좀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0.41% 올라서 1313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는 3.53%가 하락을 해서 96달러대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에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에 따른 국채금리 급락 등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원화 약세폭 확대 등으로 기관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영향으로 장중 상승세를 시현했지만 장 막판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5일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한국 물가지표 역대 최고치 경신 그리고 FOMC 경계감 속에 하락 이런 제목으로 한국의 6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미국의 7월 FOMC 경계감 속에 상승폭을 반납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되며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왔고요.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IT 관련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 강세가요. 그렇게 뭐 테슬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그동안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뉴페이스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존에 잘 가던 대형주,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차전지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흐름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면은 삼바, 현대차가 1%대 올랐고 삼성 SDI가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만 나머지가 많이 빠졌네요. 다 빠졌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와 카카오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1.64% 하락하면서 18만원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천보, 에코프로가 올랐고요. 세 종목이 올랐고, 그리고 빠진 종목 보니까 카카오게임즈, 또 위메이드 이렇게 게임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펄어비스도 좀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 또 헬스케어도 빠졌습니다.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운수 장비 업종이 좋았는데요. 이건 당연히 현대차 실적, 오늘 기아 실적이 좋으면서 자동차 이제 관련주, 부품주들이 좋았는데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이 상한가, 현대로템이 20%대 상승, S&T중공업이 11%대 상승,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대 올랐고요. 그리고 빠진 업종은 전기 전자 업종이 마이너스 1.09% 빠졌는데요. KEC가 2.51%, SK하이닉스 2.44%, 현대에너지 솔루션, SKI 테크놀로지, LG에너지 솔루션, 자화전자, 신성 ENG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좋았는데 AFW 음국 접합 단장가 만드는 회사죠. 이게 2차전지 관련주예요. 근데 9%대 상승이 나왔고 대아TI가 6%대, 파세코 4%대,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다음에 또 에코프로 BM도 이제 잘 갔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좋았다면 디지털 콘텐츠가 가장 안 좋았는데 네오위즈가 마이너스 8%대, 네오위즈 홀딩스가 마이너스 6%대, 컴투스 홀딩스가 마이너스 5%대, 조이시티, 위메이드, 드래곤플라이, 넥슨 게임즈까지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요. 의학 상승 종목은
일동제약이 3.21%, 대웅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가 2%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부강약품이 마이너스 7%대 하락, 제일약품, 이연제약, 유나이티드제약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은 TNR 바이오팹이 11%대, 바이오니아 10%대, 테라제네이텍스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화일약품이 마이너스 5%대 빠졌고, 바이오플러스, 삼천당제약, 한국 BNC, 동국제약, 앱클론, LNC바이오까지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414억 원이 늘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 위메이드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와 메지온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LG화학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위메이드, 바이오니아,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대우건설, LG에너지솔루션, 롯데쇼핑, 한진칼, 포스코케미칼 순이었고, 코스닥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코미팜, 상상인, 하림지주, 펄어비스 순이었습니다. 자, 6월의 생산자 물가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해서 0.5% 오른 120.04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7월 FOMC 자이언트, 울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좀 더 기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0.75%포인트를 올릴 거다. 왜냐하면 1%포인트를 올리면 물가는 잡겠지만 이 경기 침체가 확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지금 FOMC를 둘러싸고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그 도네리온 패치의 급여 등재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치매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이큐어하고 같이 개발한 이 붙이는 치매약인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모멘텀이 거의 없고 뭐 약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그 소식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SK온, 포드모터와 함께 양극재 생산 시설을 공동 투자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연내에 공동 투자를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그리고 투자 금액과 지분율을 비롯해서 공장 소재지 등등이 다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또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요, 셀트리온은 오늘 개인 투자자만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18만 원대가 무너졌는데요. 이제 거래량이 21만 주까지 빠졌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적은 거래량, 그러니까 18만 원 밑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만 주대가 무너지고 이제 좀 더 거래량이 쪼그라들면 이제 반등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헬스케어는 기관만 팔고 지금 7일 연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또 이제 어제 매도한 물량보다는 적었으니까 아주 뭐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개인이 55,000주 매수,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수급이 좀 꼬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79,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밀린 상태입니다. 위메이드는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량이 21만 주나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7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한 6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고 오늘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6만 700원 정도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다음 주 초반 일단 물론 뭐 FOMC가 열리니까 조금 그 경계감이 있을 수 있고 바이오나 게임주가 이제 눌릴 수 있지만 그 6만 원대 밑으로 이제 밀린다고 하면 그때는 또 다시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구간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개인이 30만 주 넘게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특히 기관이 5일 연속 매수가 나왔는데요. 주가는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11만 7,6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강원랜드는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5일 연속 매도, 그래서 오늘 주가가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은 보합, 헬스케어는 0.15% 100원이 오른 67,800원, 제약은 0.13% 100원이 빠진 78,900원, 위메이드 보합, 에코프로비엠은 0.68% 800원이 오른 118,400원, 강원랜드는 0.2% 50원이 오른 24,8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21선이 깨진 게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모양이 이제 상승하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까? 지난번에는 21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 결국은 61선까지 초록색 선까지 내려가는 건가? 그렇다면 17만 원이거든. 17만 원 정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약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OMC 지나가고 나면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빠지면 당연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거의 똑같아요. 이거 이렇게 그 페이지를 넘겼는데도 뭐 거의 움직임이 없이 거의 비슷한 상황. 그래서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1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을 했고 61선을 만나는 그런 구간이 한 6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은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뭐 오늘 많이 빠졌지만 21선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더 빠질지 상승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는 결국 481선 지키지 못하고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11선 정도 지지가 나온 건데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6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밑에 이제 121선, 241선 있는 곳에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오늘은 21선 위에 올라탔죠. 그리고 윗꼬리가 61선 부근에 부딪혀 내려왔죠. 아마 다음 주 초반에는 이 61선을 깨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이 파란색 481선에 완전 정확히 밀려 내려왔죠. 지금 윗꼬리를 달고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씩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좀 오늘 빠져서 기분이 나쁘지만 일봉 차트 보면은 5일선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5일선 지지가 나온 거죠. 더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며칠 좀 세게 갔던 거예요. 뭐 세게 간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5일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격도를 좀 좁혔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FOMC 경계심이 좀 지나가고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쳐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요, 오늘 많이 빠진 것 같지만 5일선 이제 닿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격도, 뭐 최근 3일 동안의 주가 흐름 보면은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동 평균선과 5일선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여기서 빠지면 11선까지 코스피나 코스닥은 다 11선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지금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는 66포인트, S&P 500은 마이너스 3.7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34.5포인트. 그러니까 다우 지수의 선물은 좋은데 나스닥과 S&P 500은 지금 안 좋아요.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현재 수준을 좀 보면은 다우는 7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그래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5포인트니까 조금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42.5니까 낙폭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다우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나스닥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특이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다음 주 FOMC 경계 심리가 시장에 나왔고, 한국의 물가 심리, 그러니까 물가 지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아직은 경계심을 풀 단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와 자동차가 지금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바닥에서 돌아서는 그런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주말 중에 조금 찾아보고 싶지만 이번 주에는 조금 제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일단 매주 주말마다 하던 그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종목을 살펴보는 것과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그 방송을 만들기에도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 2주일 동안 연속으로 주말마다 했던 이제 종목 신청받아서 영상 만들어 드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고요. 이번 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또 신청받아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